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한국 대표팀에 심각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뛸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바라보는 클린스만호의 현재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조규성에 대한 악플이 쏟아질 정도로 졸전을 한 이유도 있지만 부상자 속출과 경고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과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 등 초호화 군단의 대표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상자 속출은 물론이고 경기력에도 발목이 잡히면서 큰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악플과 위축된 분위기는 서로 격려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부상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고를 받지 말아야 하는 선수까지 감안하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선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26명으로 늘어난 엔트리인데 포지션 배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부상자 속출과 경고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의 포지션 배분 실패는 결국 큰 리스크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대표팀의 선수들의 부상 사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표팀의 골키퍼 김승규는 바레인전 이후 훈련에서 십자인대 파열로 완전히 대회에서 아웃되었습니다. 황희찬과 김진수는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1, 2차전을 결장한 상태입니다. 황희찬과 김진수는 21일 회복 훈련장에 나와서 공을 터치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복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아시안컵 26인 엔트리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뽑은 선수는 조규성과 오연규 2명뿐입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클린스만은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었습니다. 조규성은 조별리그 2경기에 출전해 슈팅 4개를 시도했으나 유효 슈팅은 단 1개도 없었습니다. 조규성을 부동의 골게터로 고집하던 클린스만은 요르단전 후반 24분에 결국 오연규와 교체를 시켜 경기력 부진이 심각함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두 선수는 집중 마크를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황희찬은 엉덩이 부상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에 모두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진의 위기뿐 아니라 현재 클린스만호의 수비에는 큰 구멍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풀백 자원이 대부분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풀백 이기재도 요르단전 이후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전반 15분부터 햄스트링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측 풀백 김태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카타르 도착 후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팀 훈련 대신 사이클을 탔습니다. 결국 이기재와 김태환은 21일 진행된 회복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을 하면서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치료에 힘썼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종 명단 인원수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최전방 공격수나 풀백 자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K리그에서 맹활약하는 검증된 공격수와 수비수를 외면했습니다. 도리어 클린스만은 앞으로 한국 축구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이다라며 신의 유망주를 발탁했습니다. 2004년생 중앙 수비수 김지수와 2002년생 윙어 양현준 그리고 2000년생 중앙 수비수 김주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선이 불투명했던 1996년생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센터백 박진섭도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린스만호는 중앙 수비 자원은 김민재와 김영권, 정승현, 김지수, 김주성, 박진섭 6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풀백은 좌우 통틀어 4명뿐인데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는 서령우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 신의 유망주를 섣불리 경험 삼아 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클린스만은 엔트리가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23명으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 여유가 있다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상자 속출과 경고 사태가 발생했지만 유망주의 출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빼면 안 될 정도로 매경기 전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속출뿐 아니라 경고 사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별리그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경고를 한 장씩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는 중국의 마닝주심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손흥민, 김민재, 박용우, 이기재, 조규성이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요르단전에서는 중원의 핵심인 황인범과 조커 공격수 오연규까지 추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단엔 무려 7명이 이른바 경고 트러블에 걸린 채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안고 있는 7명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주전으로 활용 중인 선수가 6명이나 됩니다. 손흥민, 조규성은 클린스만호 핵심 투톱 자원이고 오연규는 조규성을 대신할 스트라이커입니다.
또한 황인범과 박용우도 주전 미드필더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민재, 이기재도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수비수들입니다. 원래는 요르단전에 전반전에 대량으로 점수를 내고 후반전에 고의반칙으로 경고를 받고 말레이시아전에서 경고를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플레이에는 아쉬운 결정이지만 16강 이후를 감안하면 당연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전 졸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도리어 경고만 쌓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는 급속히 다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요르단전 이후 비난의 여론이 대표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국 클린스만은 코치들을 모두 사우디와 키르기스스탄에 경기 직관으로 보내고 직접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클린스만은 기자들에게 나는 호텔에 남아서 선수들과 면담을 할 것이다. 선수들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다. 모든 고민은 스스로 자기 발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면담이 과연 부상자 속출과 경고 사태와 악플과 비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조규성에 대한 비난이 아무 생각 없는 일부 축구 팬들의 악플이다라고 넘어가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요르단전 이후 조규성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는 네티즌들의 악플이 도배된 상태입니다. 네티즌들은 조규성이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방송 말고 축구를 해라, 뭐 좀 그만 부려라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난의 댓글에는 헤어밴드 신경 쓰느라 축구에 집중을 못하는데 머리 좀 잘라라, 유튜브에 이강인 치면 축구 하이라이트로 도배되고 조규성 치면 나 혼자 산다 나온다, 예능인이냐, 축구는 멋부리는 게 아니다, 뭐 좀 그만 부려라라는 비난이 달렸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규성을 향한 돈 없는 악플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녀사냥 그만해라, 적당히 하고 응원 좀 해주자, 아무리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욕부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 조규성의 부진은 한국 대표팀에게도 큰 위기입니다. 클린스만은 주전 원톱으로 조규성을 일찌감치 낙점했는데 너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 대표팀은 플랜 B로 남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훈련에 복귀해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황희찬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찬이 복귀하면서 한국도 공격 옵션을 더욱 다양하게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희찬이 중앙 공격수로 자리를 잡게 되면 손흥민은 프리롤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황희찬이 좌우 측면 윙어로 나서면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축구 전문가들은 오른쪽 측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동시켜 도저히 견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공격수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은 유럽 무대에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기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복귀로 아름다운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